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곤 하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힘들고 가슴 아픈, 하지만 결국은 통쾌한 결말을 맞이한 한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바로 내 와이프 A는 내 친구라는 충격적인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선 배신과 복수,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한 인간의 복잡한 감정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 속에서 주인공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갔을까요? 지금부터 그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주인공은 결혼 7년 차를 맞은 40대 여성 어씨입니다. 남편과는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었고, 옆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온 절친한 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어씨의 세상은 남편과 친구, 이 두 사람으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죠. 친구 B씨는 어씨에게 언제든 기댈 수 있는 존재였고, 남편은 한결같이 사랑을 주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세 사람은 마치 한 가족처럼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며 많은 시간을 공유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캠핑을 가거나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식사를 나누는 등 주변에서도 부러워할 만한 관계를 유지했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던 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의 잦은 야근, 주말에도 이어지는 모임, 그리고 무엇보다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진 친구 B씨의 태도. 예전 같으면 어씨의 농담에도 까르르 웃으며 반응했을 B씨가 어느 순간부터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말끝을 흐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남편 역시 예전보다 훨씬 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어씨가 휴대폰을 보려고 하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황급히 숨기기 일쑤였습니다. 어씨는 이 모든 변화들이 그저 자신의 예민함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은 날이 갈수록 강렬해졌습니다. 불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를 하는 동안 우연히 거실 테이블에 놓여있던 남편의 휴대폰이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만져보지도 않았을 휴대폰이었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자석처럼 어씨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열어본 어씨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대폰 속에는 친구 B씨와 남편이 주고받은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안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연인들처럼 애틋했고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사랑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자기, 우리 둘만의 비밀은 영원히 지키자와 같은 내용들은 어씨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씨의 심장을 찢어놓은 것은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마치 비수처럼 어씨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남편과 친구 두 사람이 마치 서로에게 약속이라도 한 듯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공유하며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어씨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배신, 그리고 가장 의지했던 친구의 비수. 이중 배신감은 어씨를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배신감과 함께 분노, 슬픔, 허탈감, 역겨움 등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어씨를 잠식했습니다. 어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7년간의 결혼 생활, 친구와의 소중한 우정,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거짓으로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씨는 자신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은 너무나도 크고 깊어서 마치 심장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어씨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만 흘렸고 제대로 먹지도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남편과 친구에게 당장이라도 달려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씨는 홀로 밤새워 고민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 복수할 것인가? 어씨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단어가 점점 선명하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이성적이고 치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응징을 넘어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씨는 복수가 자신을 치유하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피어난 이 결심은 어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어씨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씨는 가장 먼저 친구 B씨의 남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실 어씨는 친구 B씨의 남편과도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는 어씨의 남편만큼이나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사람이었죠. 어씨는 용기를 내어 친구 B씨의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어씨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씨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즉 남편과 친구 B씨의 은밀한 메시지와 사진들을 본 그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 역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터라 어씨만큼이나 큰 배신감에 시달렸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고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동요하기보다는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인 조언을 구하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고 이혼 소송도 염두에 두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어씨는 복수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슬픔과 분노에 잠식당하기보다 행동함으로써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력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어씨는 예상치 못했던 용기와 결단력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어씨였다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직시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은 어씨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상간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 선어 씨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하고 명확하게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진술했습니다. 남편과 친구 B씨의 부도덕한 행위, 그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 덕분에 법원은 어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씨는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며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판결은 어씨에게는 단순히 법적인 승리를 넘어 자신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큰 위로이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씨는 복수에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일시적인 통쾌함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감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일시적인 통쾌함은 있었지만 그 뒤에는 허탈함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승리가 모든 상처를 지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수에 성공한 후 어씨는 잠시 평온을 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불륜 상대였던 친구 B씨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척하며 어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B씨는 자신이 마치 억울한 피해자라도 되는 양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어씨를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마치 어씨에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처럼 꾸며내어 동정심을 유발하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씨는 다시 한번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법적인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B씨가 반성은커녕 파렴치한 행동을 계속한다는 사실에 어씨는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법적인 복수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씨는 친구 B씨에게 직접적이고 강력하며
잊을 수 없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담긴 행동을 계획한 것이죠. 어씨는 친구 B씨의 회사로 소금 한 포대와 상간자 소송 판결문을 보냈습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부정적인 것을 정화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씨는 이 행동으로 친구 B씨에게 더러운 기운을 정화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삶에 끼어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배신과 거짓으로 얼룩진 그녀의 삶에 대한 어씨의 단호한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은 그녀의 죄가 명백하며 이는 법적으로도 인정된 사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친구 B씨는 결국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어씨는 이 소식을 듣고 통쾌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복수가 가져다주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친구 B씨는 어씨의 행동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고소하겠다며 법적 갈등을 예고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로 인해 어씨는 또다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씨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가장 깊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것을 이겨내며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법적 다툼이 시작될지라도 어씨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친구의 배신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서 어씨는 무너지지 않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의를 구현하려 했으며 때로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분명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항상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보여줍니다. 복수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감정적 소모가 크고 또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처럼 복수의 성공 이후에도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어쩌면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육체적인 복수보다는 정신적인 회복과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와 친구의 배신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대응하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충분히 슬퍼할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냉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법적인 조언을 구하며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복수라는 감정에만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정신 건강과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삶을 더욱 황폐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의 상담이나 다른 종류의 치료를 통해 감정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슬픔을 극복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개인의 복수 성공담을 넘어 배신과 상처를 극복하고 삶을 다시 찾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 그리고 복수가 가져다주는 양면성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르며 그 결과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어씨는 자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회복 탄력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어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감정적인 복수를 택할까요? 아니면 이성적이고 현명한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교훈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